자, 항상 레이어부터 누가 쓰고 있네. 여기서 쓰고 있구나. 뭐지? 어디서 쓰고 있다는 거지? 자, 레이어를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번호부터요. 2번, 3번, 4번, 5번, 7번. 이렇게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 다음 얘는 컨티뉴어스 실선. 얘도 컨티뉴어스. 유일하게 센터만 이렇게 중심선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자. 네, 센터만. 얘는 단면선, 얘는 마감선, 얘는 텍스트, 얘는 패치, 얘는 인면선. 제가 레이어의 이름을 한글로 안 쓰는 이유가 한영키 누르는 순간 조금 느려지죠?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쓸 때는 그냥 키보드 3개만 쓰면 되는데 한글로 쓰게 되면 한영키도 눌러야 되고 키보드 자판수를 누르는 게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하려고 영어로 쓰는 거예요. 3글자만 쓰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 둘, 셋, 다섯, 6개. 1번 컬러, 2번 컬러, 3번 숫자만 쓰면 돼요. 이렇게 4번, 5번, 마지막 7번. 그 다음 중심선만 클릭. 그러면 순서대로, 자, 얘가 중심선이잖아요. 그 다음 얘는 단면선, 그 다음 얘는 마감선, 얘는 문자, 얘는 패치, 얘는 인면선. 자, 그 다음 커런트 레이어는 단면입니다. 이렇게요. 주로 쓰는 레이어가 단면입니다. 그 다음 X라인, 그라운드, 그 다음 중심선, LT 스케일 40. 자, 그 다음 옵셋 420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특성 맞추고. 항상 속성은 그때그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몰아서 나중에 맞추겠다? 안 돼요. 옵셋 700, 400, 50, 200. 그러면 기초가 여기서 만들어지죠? 옵셋 200, 다시 100. 자, 트림에서 필렛으로 연결합니다. 자, 요만큼이 마감선. 트림. 다시 선을 그려주시면, 자, 기초 부분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현관을 체크해야죠. 옵셋 1200,
좌로 한번, 우로 한번. 그 다음 계단 올라갑니다. 옵셋 150 한 번, 두 번, 300mm 이렇게. 자, 여기까지 체크해 보시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필렛, 계단이죠. 자, 계단의 깊이는 여기 150, 여기 700이죠. 700. 그 다음에 옵셋 150. 자, 마찬가지 여기 라인도, 자, 라인 그리고 연장 옵셋 150. 그러면 바닥이 만들어지네요. 지우고 트림, 지우고 다시 한번 지우고. 이러면 기초가 다 그려졌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아래로 옵셋 50mm, 한 번 더 200mm. 잡석 다짐이죠. 미창 콘크리트 잡석 다짐.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필렛, 자, 여기 미창 콘크리트 하고 잡석 다짐은 100mm가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필렛, 자, 트림 끊고 다시 한번 선 연결하면, 자, 현관 단면이 끝났네요. 자, 이번에는 온도리오 옵셋 150, 자, 필렛, 트림, 자, 렉탱글 90 콤마 60, 카피, 자, 옵셋 30, 렉탱글, 자, 미드 포인트까지. 이런 모습이 되겠죠. 대각선 그려서 트림으로 자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가겠죠. 여기 단열재 높이가 얼마요? 85요. 옵셋 85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고, 단열재는 마감선입니다. 옵셋 85 나누기 2, 얘는 해칭선입니다. 그리고 배팅, 자, 해칭선, 이 파란색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레이어 색깔을 바꾸죠. 좀 밝은 색으로. 자, 보이시죠? 이 색깔. 보시면 어떤가요? 많이 크죠? 왜냐하면 LT 스케일 값이 지금 얼마예요? 40입니다. 얘는 줄여야 돼요. 컨트롤 1. 그 다음 여기 라인 타입 스케일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0.1. 그러면 딱 맞네요. 자, 여기 마루죠? 옵셋 15mm. 얘네들은 마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m입니다. 옵셋 25mm. 그래야 가운데겠죠? 그 다음에 옵셋 150mm. 자, 이렇게 두 개가 중심선이 됩니다. 서클 지름 20mm. 자, 적당히 서클을 그리고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 자, 그 다음 얘네들 그룹하고, 그룹
그래야 같이 선택되겠죠? 카피 선택하고 어레이 한 20개만 할까요? 250mm 간격으로. 그래야 이렇게 쭉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온돌은 됐네요. 자, 온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옵셋 100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얘를 옵셋하면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어떻게? 네모나게 커지겠죠. 네, 그게 사이즈가 100이에요? 네, 100이요. 쌤, 그걸 넣어놓고 하는 게 뭐라고? 컨트롤 시프트 A요. 아니, 그럼 잠깐만. 아니, 렉탱글 하나 여기 더 떼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이제 반자가 올라갑니다. 순서대로. 반자, 천장이요. 중요한 거는 천장이 어디서부터냐 이거죠. 천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요, 여기. 천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 라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옵셋 2400 그리고 선택하고 위쪽으로 한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천장 라인이 들어가겠죠. 얘를 연장합니다. 익스텐드. 그 다음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계고부가 되고 여기는 천장이 되고. 자, 여기까지. 자, 마감은 몇 mm요? 20이요. 그러니까 옵셋 20mm. 전부 다 20mm. 여기도 똑같이 20mm.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필렛. 근데 그냥 필렛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요 두 개를 제가 조인할 겁니다. 자, 조인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마감으로 바꿀 겁니다. 자, 마감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집 안에서 내려가는 건 맘대로 해서 여기 100mm요. 자, 그 다음 얘가 지금 P라인이잖아요. P라인을 조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P라인이고 얘는 라인이죠. P라인과 라인을 조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필렛. 저 필렛 하면 이렇게 같이 조인이 돼 버려요. 얘 P라인이죠. 얘는 라인이죠. 필렛 하면 P라인으로 조인이 된다고요. 이렇게 레이어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끊어주고 여기도 분해해서, 자,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 자, 그럼 필렛, 그 다음에 필렛 연장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P라인으로 그려지겠죠. P라인으로 그려지면서 바로 레이어 변경이 끝나니까, 이럴 때 P라인을 쓰면 조금 빨라요. 작업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마감까지. 자, 첫 번째 각도는 60도입니다. 자, 라인 여기서 이렇게 60도. 그 다음 사각형.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은 45도. 근데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 선의 중간에서 이렇게 45도. 이 선의 중간에서 이렇게 45도.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45도. 미드 포인트에서 45도. 뭐가 다른 각도가 들었다? 하나가 여기 더 있었네요. 자, 라인, 자, 45도. 자, 요렇게
해칭선으로 바꾸고 얘네들은 그룹.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경로 배열이라고 있어요. 우리 어레이 할 때 배웠습니다. 자, 경로 배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로가 P라인이 돼야 돼요. 조인. 자, 그럼 경로가 됐죠. P라인으로 경로 만들었습니다.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패스 그리고 경로 클릭. 자, 이때 여기 메저먼트가 있고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개수예요. 여기 개수를 적당히 조절해 주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벽과 반자가 만나는 부분, 바로 여기에다가 반자 돌림, 즉 천장 몰딩을 그립니다. 얘는 36에 36입니다. 그러니까 골뱅이 36, 마이너스 36. 그 다음 옵셋 10mm. 이 천장은 재질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10mm.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8mm, 6mm 그러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 10mm. 이거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석고 이것도 10mm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mm로 통일. 자, 그다음 그 위에다가 골뱅이 45,45. 얘가 테두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서 해칭을 처리해 줍니다. 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여기가 선이 보여요. 그래서 복사를 해줍니다. 카피. 다만 요렇게 두 개의 선은 인면선입니다. 자, 선이 요렇게 얘하고 얘는 인면선이에요. 요 안쪽에 두 개는 마감선입니다. 그리고 선이 여기 중복됐죠. 중복된 거를 스트레치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야 이 부분이 중복이 안 되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반자 돌림과 반자 틀을 그립니다. 그려보시죠. 자, 반자 틀은 간격이 450mm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카피. 자, 어레이 10개만 450mm 간격으로. 자, 이렇게 450mm 간격으로 반자 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테두리보가 생성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테두리보의 높이는 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5 곱하기 420 그러면 대략 630 정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얼마를 주라고요? 800이요. 800. 아예 높게 800.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이에요. 1.5배 이상. 그러니까 700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제물에는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유 있게 800. 옵셋 800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이 여기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붕 라인이. 자,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물매라는 개념은 뭐예요? 지붕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과제물은 10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1000,400을 쓰시면 돼요. 골뱅이 1000,400.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X라인으로 그린다 그랬습니다. X라인 여기 중심점 클릭하고 벽체와
여기 중심선이 만나는 여기를 클릭하고 반대점 이렇게 대각선을 클릭하면 지붕의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요 부분, 요게 처마죠. 중심선에서 처마까지 600.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옵셋 600, 처마를 600 옵셋 하면 됩니다. 자, 필렛 처리하면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자, 이렇게 처마 끝을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 모든 바닥의 두께는 얼마요? 150. 지붕도 150. 옵셋 150. 150. 자, 선 정리하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렇게 선 정리해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높이가 250입니다. 그러니까 자, 라인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옵셋 250. 그리고 거꾸로 갔다. 옵셋 250. 그 다음 필렛. 그러면 처마의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처마의 모습까지 그려보시죠. 여기 요 부분 처마 반자를 설치해야 됩니다. 처마 반자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카피. 자, 이렇게 복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끝이 여기에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복사 한번 해보시죠. 얘는 대칭해서 붙입니다. 밀어. 이렇게 대칭. 그래서 벽에다 붙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선이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 선이 중복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치 명령어로 중복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처마 반자까지 해결됐습니다. 자, 처마 반자를 만들어 보시죠. 이 안쪽에다 달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제 이 선들이 너무 기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르죠. 자, 트림. 자, 이렇게 중간을 자르면 되겠고, 이렇게 자른 선은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기 더 있다는 얘기인데 감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선으로 그리시고, 스플라인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스플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물결을 그려줍니다.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결 표시를 넣어주면 이 뒤에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달대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달아주는 달대라 그랬죠. 달대의 크기는 45mm입니다. 이렇게 45mm. 얘를 900mm 간격으로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900mm 간격으로 복사. 그 다음에 연장, 익스텐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부분,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자, 네. 여기 단열재는 180mm라고 했습니다. 옵셋 180. 자, 필렛 트림으로 자르시고, 자, 얘는 조인합니다. 이렇게. 자, 조인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옵셋 90mm. 바로 얘가 해칭선에 배팅이 되겠죠. 컨트롤 숫자 1 눌러서 LT 스케일을 0.2, 네, 0.2면 딱 맞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자,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여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존까지는 마감이 20mm였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마감이 15mm입니다. 여기는 마감이 15mm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옵셋 15mm 하나, 두 개요. 근데 이쪽은 20mm입니다. 여기는 20mm입니다. 자, 이렇게요. 가운데서는 무시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필렛 처리해 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얘가 뭐냐면은요, 얘가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는 은선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방수는 가운데 은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은선 처리해 보시죠. 요 아래다가 뭐 여기든지 여기든지 상관없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크기도 대략 10mm 이상이면 돼요. 가로 세로 10mm 이상. 저는 요 끝선에 맞춰서 20,15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물 끊기 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겠죠. 그랬다가 이렇게 타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타고 안쪽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요 물 끊기 홈이 있으면 물이 타고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낙수가 돼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물 끊기 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마 끝에는 물 끊기 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크기는 15mm, 그러니까 10mm 이상,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10mm 이상. 그래서 저는 20에 15를 줬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현관문이죠. 현관문 그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 현관문을 그릴 겁니다. 현관문의 두께는 여기 보시면 12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얇아요. 여긴 150으로 할 겁니다. 옵셋 150 이렇게요. 트림으로 자르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마감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이제 현관문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옵셋 2100. 트림, 다시 옵셋 45mm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다시 옵셋 45mm 이렇게요. 라인 하나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가운데는 유리죠. 근데 요 바깥에 얘네들은 인면선입니다. 단면과 인면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 아래쪽으로 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현관문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똑같이 트림해서 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여기는 무슨 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면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쪽에 현관문이 들어갑니다. 현관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40mm 주시면 돼요. 옵셋 40mm 이렇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서부터 40mm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요 틀이 80mm죠. 여기도 80mm고 여기는 100mm. 자,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서 옵셋 80mm. 자, 트림으로 자르고, 자, 이 부분은 인면선, 아니 단면선,
자, 그 다음에 자, 옵셋 100mm. 자, 여기도 똑같이 단면선, 이렇게 똑같이 단면선.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가 한 2, 3mm 정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2, 3mm 정도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옵셋 900mm, 바로 요 부분이죠. 자, 40mm 옵셋. 자, 렉탱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틀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다 선을 긋습니다. 중간에다가 유리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이 유리는 이렇게 마감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20mm 마감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트림해서, 자, 필렛 트림해서 이렇게 마감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감선이 내려오면 돼요. 이 마감은 이 몰탈로 마감하는 건 건물의 내부가 보이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긴 어때요? 이 공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마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마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과제물에 있는 기와는 얘랑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볼까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15mm, 자, 350mm, 다시 300mm. 자, 요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0, 여기까지는 300, 요거 15mm. 기와장의 두께는 15mm입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렉탱글, 여기 여기 기와장이 있는데 여기는 기와거리예요. 골뱅이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다시 이 부분은 30, 마이너스 30, 플러스 50.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단면이란 뜻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들을 그립니다. 요 끝에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옵셋 15mm 요렇게요. 그 다음 얘는 지우고 필렛, 자, 이렇게 필렛 얘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필렛. 자, 이 중에 이렇게 얘네들만 단면이고 나머지는 인면입니다. 아니, 마감입니다. 이렇게 마감입니다. 자, 그룹을 걸 겁니다. 요 사각형 있죠? 얘는 그룹에서 빠질 거예요. 그룹 이렇게요. 요 기와장하고 기와 거리까지 그룹을 짓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그룹에서 빠진 거죠. 자, 얘만 별도로 그룹을 만들어 볼까요? 얘하고 그룹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요 끝에 있죠? 요 끝에를 기준 삼아서 여기 끝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해 보시죠.
이제는 얘를 로테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로테이트 기억나시죠? 그 레퍼런스 기능. 로테이트 레퍼런스요. 잘 보세요. 얘가 어디랑 연결이 돼요? 여기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몇 도죠? 몇 도죠? 지붕의 각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로테이트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 레퍼런스 있죠? 기준점 클릭, 반대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클릭.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자체, 맨 위에 있는 요 지붕 라인 있죠? 얘가 X라인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 끊었죠? 자, 어레이, 그 다음에 패스 어레이, 그 다음 여기 클릭. 그러면 쭉 배열돼서 올라가죠? 근데 간격이 얼마예요? 300입니다. 그럼 300m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집니다. 자, 클로즈. 그럼 지붕 라인이 끝났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순막세고 얘가 안막세죠.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얘의 명칭은 뭘까요? 얘의 명칭이 수막세 기와입니다. 수막세. 여기 순막세에서 시옷 뺀 수막세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수막세 기와가 되게 유명해요. 어떤 데 나오냐면 이거요. 이 웃는 얼굴들. 이게 수막세 기와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도 수막세 기와를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 동그란 걸 그리는 게 아니고 단면만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 선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끝에 맞춰서, 자, 이렇게요. 이 끝에서 50mm, 그 다음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50mm인가? 60mm인가? 아, 헷갈리네. 자, 그 다음에 옵셋 15mm. 자, 필렛. 자, 얘는 분해하고 필렛 이렇게요. 첫 번째 기와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기와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요 수막세 기와를 표시한 겁니다.